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 제할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르본 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배드민턴에 대한 기능적 접근입니다. 배드민턴 운동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야 될 기능이 있거든요.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은 이게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운동의 그냥 핵심은 코어입니다. 코어. 그래서 복강내압 조절과 호흡에 대한 기능은 그냥 좋아야 돼요. 네, 그냥 좋아야 되고. 그리고 배드민턴 보시면은 코트는 작지만 위치를 이동을 하거든요. 그때 일단 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효율은 좁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많은 거리를 빨리빨리 이동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곧장 그 위치로 손이 닿기 위해서는 한 다리를 쭉 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런지 동작이 되게 중요합니다. 런지 동작. 그래서 고관절 안정성도 그냥 기본적으로 잘 들어가요. 그리고 배드민턴과 다른 스포츠가 좀 다른 게 뭐냐면 배드민턴은 밑에서 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스매싱에 대한 팔을 드는 동작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팔을 좀 들고 이렇게 치는 게 많아요. 네. 다 들고 타거든요. 그러면 내 어깨 경관절에 대해서 위쪽에 대해서 쓰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을 들었을 때 써야 되는 여러 가지 근육들의 협응 관계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대주제로는 견갑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형태에서 기본 움직임상에서는 보행과 팔 동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행은 쉽게 이야기하면 한 다리 지지 능력이거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배드민턴은 좁은 코트 안에서 하지만은 공이 빠르다 보니까 발을 한 번씩 쫙쫙 뻗어야 돼요. 그러니까 런지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다리 뻗어가지고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배드민턴을 치겠죠. 그럼 런지 동작을 굉장히 많이 좀 한다. 채 자체는 가볍습니다. 근데 채 자체는 가벼워서 이 가벼운 채 가지고 팔 동작을 할 때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팔을 많이 듭니다. 이게 진짜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견갑 안정성이 안 좋은데 팔을 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견관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증가합니다. 견갑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팔을 들면 결국에는 찝힘 증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회전근개 같은 견관절에 대한 안정성 근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스포츠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움직임은 한 다리 지진력과 팔 동작에 대한 것들이 일단 들어가서 견관절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배드민턴 동작할 때 하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지는 결과적으로 이동을 하고 런지 동작을 연속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때 가장 흔하게 약해지기 쉬운 그 근육 그룹들은 골반이에요. 고관절 안정성이 먼저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고관절 안정성이 약해진 상태로 배드민턴에 대한 스포츠를 즐기는데 이동을 해가지고 런지 동작을 해서 다리를 뻗으면서 지지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충격 흡수가 잘 안 돼요. 네. 충격 흡수 능력이 되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충격 흡수를 해야 되겠냐 하면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좀 접는 형태로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 스포츠에서는 그 발목 통증으로 엄청 무리가 간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하게 잘 이제 부상 당하기 쉬운 게 발을 좀 많이 뻗으면 무릎을 많이 좀 접어야 되거든요. 무릎 통증으로 배드민턴을 못 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나 무릎이 아프네? 그러면 무릎은 철저한 피해자입니다. 일단 나 코어랑 고관절 안정성이 안 좋아가지고 허벅지 근육 끌어다 쓰면서 길게 뻗는 일련의 런지 동작을 많이 하다 보니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통증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팔 동작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견갑과 견관절 안정성이 안 좋은데 배드민턴 라켓은 가벼워요. 그래서 무게가 엄청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벼운 거 가지고 문제 있겠어 하는데 중요한 거는 팔을 들어서 써야 돼요. 그럼 팔을 들면 적절한 형태로 견갑골이 상방 회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적절한 견갑 회전근들의 협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팔은 들어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계속 증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냐면 견관절로 갑니다. 견관절로 가다 보니까 나는 셔틀콕을 떼야 돼. 팔은 들어야 돼. 근데 능력은 안 되니까 억지로 들다가 계속
소위 말하는 어깨 충돌 증후군 형태로 해서 견관절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되고 회전근개 근육이 약해지고 찝히고 하다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형태로 이제 부상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럼 팔이 또 안 들어지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관리 잘못하시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러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은 스포츠가 배드민턴이에요. 그래서 다른 스포츠와는 다르게 팔꿈치, 손목, 손가락 통증 생길 수 있습니다. 손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라켓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여러 팔꿈치, 손목, 손가락 통증도 생길 수도 있지만 스포츠 특성상 어깨에 대한 통증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스포츠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코어랑 호흡에 대한 심폐기능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배드민턴만 즐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드민턴 할 때 팔을 들어야 돼. 팔이 안 들리면 허리를 뒤로 넘기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엔 체간에 대한 안정성도 안 좋은 상태에서 나는 팔 동작을 해야 되니까 팔이 안 들려. 그러면 허리라도 넘겨서 신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때리고 자세 잡을 때는 구부리고 때릴 때는 또 허리 넘겨서 때리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계속 움직이겠죠. 그래서 코어 약한 채로 해가지고 운동을 하시다 보면 무조건 허리 통증 생깁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은 스포츠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무릎이랑 허리랑 어깨 통증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 통증이 생기시면 나 배드민턴을 좀 쉬어야 되나? 이 생각을 먼저 하시고 배드민턴이 너무 좋다. 나 이거 못 끊겠다. 이러신 분이 있으면 일단 기본 운동을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항상 편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을 하시고 기본 기능을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배드민턴이라면 배드민턴을 안 아프시게 즐기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배드민턴 금지시킵니다. 네, 죄송한데 이거 당장 하지 마시라고 고치고 나서 배드민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기능에 대한 운동을 충실히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추가해서 한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일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르본 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